6개 증권사 반 정도가 목표가를 상향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SK 컴퍼니에서는 유지를 했을까? 그야말로 키 맞추기를 네. 뒤늦게 했다. 그걸 또 뭐 단순히 단순하게 접근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근데 숫자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자, 오늘 랭킹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에 가장 증권사들이 많이 커버를 한 종목들 한번 3위부터 2위, 1위 이렇게 가볼 텐데요. 자, 오늘 3위는요. 바로 4개의 증권사가 커버를 했습니다. 삼성, 중공업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조선주 우리 저희 쪽에 처음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시장 보면은 조선주 흐름도 전망도 괜찮아서 네. 저는 네 개 증권사밖에 안 했지만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7월 28일 날 4개의 증권사 SK, 하이투자, 하나교보 그리고 목표가를 유지한 데도 있지만 상향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볼 거는 SK 거 보겠습니다. 목표가 유지한 거고요. 1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올리진 않은 그 정도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우선 총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제가 좀 더 넓게 네. 증권사 걸 좀 더 많이 봤는데 총 12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더 늘리면. 네. 근데 그 중에서 6개 증권사 반 정도가 목표가를 상향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SK 컴퍼니에서는 유지를 했을까? 미리 이미 높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폼을 자기가 없애버린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정답이 맞아요. 왜냐면 그래요? 예. 다른 증권사들 목표가를 보면 대부분 11,000원, 예. 12,000원이에요. 상향한데도 예. 워낙 기존의 목표가 자체를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6,900원, 7,500원이었네요. 맞죠. 예. 그러니까 워낙 낮았으니까 올린 거고요. 네. 지금 SK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워낙 목표가 자체를 처음부터 좋게 봤어요. 그래서 워낙 높게 유지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은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네. 투자 의견이 부정적이라서 유지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좋게 봤었다. 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SK증권은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투자증권하고 하나증권은 기존에 6,900원, 7,500원이었다가 지금 만원대를 올린 거니까 그야말로 키 맞추기를 네. 뒤늦게 했다. 근데 원래 증권사들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이 목표가랑 실제 주가랑 괴리율이 너무 크면 예. 또 이제 약간 징계는 아니지만 예. 그게 눈치 있습니다. 줘요? 그게 실적이나 고가에는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미스 많이 나면 애널리스트 연말에 보면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런 거 선정할 때도 네. 많이 그게 됩니다. 예. 마이너스가 돼요. 내릴 때는 너무 확 내려가지고 올릴 때는 조금씩 올리는 줄 알았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쭉 보니까 이게 업황으로 봤을 때 올해가 바닥인가 삼성중공업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사실 업황 바닥은 작년에 온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회복의 순서예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반도체로 따지면 반도체의 원래 하반기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바닥은 이미 작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사실 이 말을 하면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왜요? 아니 작년에 수주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왜 업황이 작년이 바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선이지 이렇게 맞죠. 예, 했었는데 그게 왜냐면 물론 수주는 작년이 확실하게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업황 개선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 잘 나오니까 개선된 업황이 계속 유지되는 건데 네. 실적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작년이 바닥이 맞습니다. 작년부터 실적이 저가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실적은 안 좋았거든요. 싸게 했군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조선이란 건 내가 수주를 받았다고 당장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배를 건조하고 인도되는 과정까지 거치면 한 2년 정도 텀이 있으니까 돈을 미리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간중간 받습니다. 아파트처럼 계약금 받았다가 또 일정 수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할 때 좀 이제 나머지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출 인식이 조금씩 이제 밀리기 때문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준은 좋았지만
이미 예전에 싸게 저가 수주를 받았던 게 가격에 반영이 됐어요, 실적에. 네. 그래서 실적 관련 부분은 불편했는데. 시차를 잘 기억하셔야겠네요. 맞죠? 시차. 예. 네. 그런데 올해는 그 저가 수주까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완벽하게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회복기라고 보면 되겠죠. 완전 바닥은 사실 작년이었던 것 같고 이제야, 올해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젠 제 돈 받고 일한다. 그렇죠. 그게 약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가격에. 자, 그럼 계속 좋아지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PBR을 좀 봤는데 2.08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 이상이면 비싼 걸로 아는데 오늘 기준이에요. 2.08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비싸지 않나. 근데 사실 뭐 모든 걸 단순히 뭐 PBR 1이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뭐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근데 그걸 또 뭐 단순히 뭐 단순하게 접근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근데 숫자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그건 맞긴 하죠. 왜냐하면 조선업종 같은 종목들은 예. 대부분 원래 PBR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뭐 땅이나 기계 같은 것들 투자돼 있는 자본이 크니까. 예, 그 예를 들어 뭐 이걸 만약에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뭐 엔터 같은 종목들 기초 예. 자산 자체가 별로 없는 거를 만약에 PBR로 했으면 제가 그러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을 건데. 거짓말. 근데 사실 맞아요. 조선업종처럼 이런 뭐 땅이라 부지라든지 이런 네.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건 PBR로 보는 것도 맞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는 1이 넘는 건 잘 없죠. 왜냐하면 조선업황 자체가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이 넘는 건 좀 비싸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업황이 다시 개선되기 때문에 PBR 1을 넘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안 비싸다고 보는데 그래도 PBR 2는 조선업종 내에서는 비싼 건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자체는 조선 동종 피어 대비해서는 비싼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착한 척을 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조선주 탑픽이 아니겠네요? 저는 탑픽은 아니라고 봐요. 뭡니까, 탑픽은? 저는 조선주는 지금은 하나오션이랑 예. 그 다음에 그 현대미포조선 이 조선 업종 중에는 탑픽이라 보는데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또 안 살 겁니다. 그럼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 안 사? 왜요? 왜냐하면 조선업종 내에서 조선사는 사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부품, 특히 엔진을 만드는 부품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피팅 업체들, 저희가 성광밴드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로코리아. 예,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네. 아니면 이런 그 HSD 엔진 요런 것처럼 차라리 엔진 만드는 회사들 부속이 낫다. 예, 부속이 훨씬 더 낫다. 부가가치가 훨씬 더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매출 인식이 더 빠르거든요. 네. 예,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조선업종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선주를 사는 것보다는 부품주 그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는 장비주를 사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그런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도 되지만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을 또 사는 게 훨씬 업사이드 많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증설이나 이런 거 할 때 맞죠? 장비부터 사고 그럴 네. 테니까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셀 업체들보다는 사실 네. 양극재 업체들이 더 잘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조선업종은 조선업황 내에서는 조선 기자재 업종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적인 거, 기술적인 거 좀 궁금한데 거래량이 줄면서 8,300원 정도로 딱 넘어가니까 약간 이 회사가 변동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올라왔나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거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으로 봐요? 네, 저는 눌림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이제부터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실적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예. 여기서 추세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눌림목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셋 다 만약에 눌림목이 동시에 들어왔다.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딴 거 종목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종목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네. 뭐 살까요? 저는 하나오션 삽니다. 왜요? 하나오션의 포텐셜은 제일 낮거든요. 포텐셜?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위로 뜻입니다. 예. 가능성. 예. 쫑을 써요. 그래 뭐라고? 왜요? 왜냐하면 예. 하나오션이 시장에서 제일 관심도가 높아요. 그리고 왜? 왜냐면 이제 예. 지금까지 주인이 없었던 회사였잖아요. 오너가 없었는데 오너가 생겼고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네. 방산의 강점이 있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방산하면 또 한화죠.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 시너지가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다른 뭐 조선업황은 되게 비슷하다. 다만 이제 이 하나오션이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입니다. 네, 오늘 한승환 애널리스트 덕분에 삼성중공업보다는 한화오션이 훨씬 낫다라는 거. 그리고 세 개 중에 고른 겁니다. 당연히 세 개 중에서 안 산다는 얘기죠? 네, 저는 안 기자재 산다고 업종. 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